자, 이번에는 이제 출생,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낙태예요. 예,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입니다. 자, 낙태에 대해서 다 이제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 반대를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불살생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행위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거죠. 자연법 윤리, 이거 기독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생명 보전, 다음 종족 보전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낙태는 반대한다 이겁니다. 다음 이제 칸트도 이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총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라고 하는데, 자, 프로 라이프는 생명이잖아요. 누구의 생명?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라는 얘기는 영어에서는 in favor of 무엇을 이제 찬성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과 프로 초이스, 선택이죠. 누구의? 엄마,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윤리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이 낙태에서는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났을 때 수정이 이루어지죠. 이때부터 인간이냐? 혹은 한 2주 정도인가요? 이때면 이제 착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냐? 아니면 2주부터 한 8주 정도 이제 배아기, 배아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인간의 지위가 인정되느냐? 혹은 태아기, 8주 이후에 태어나기 전, 분만되기 직전까지를 태아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지위냐? 아니면은 하고 태어난 이후부터 인간이냐? 여기서 다양한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이런 거 보더라도 분만 이유가 아니고 이 태아인 경우에도 상소권이 있다 이런 어떤 법적인 조항도 있고 해서 요 낙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논의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핵심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훌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살의 윤리적 문제점. 자, 자살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살을 찬성하는 종교나 어떤 사상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 기독교가 되겠죠. 아니,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자, 유교 입장에서는 자, 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고종 시절 때 단발령이 나왔을 때 막 반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길렀었는데 그 머리카락도 그 신체라고 봐서 그것을 자르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입장이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살을 반대합니다. 불교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불살생계를 상생계라고 돼 있네. 이게 살생입니다. 요거 불살생계, 죽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을 반대합니다. 다음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신이 이제 주재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살은 이제 반대합니다. 자, 기독교 이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를 주장한 사람이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기 보존, 다음에 종족 보존, 생명 보존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살을 반대합니다. 자, 다음 이제 칸트. 정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의무론자. 특히 칸트는
인격을 어떻게 대우하라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대우받아야 되느냐? 인간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받아야 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살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과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 이념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이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의 이제 과제는, 글쓰기는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입장을, 왜 우리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이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많이 높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여러분 스스로 혹은 친구들이 그런 낌새가 보였을 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그런 학생들 없도록, 친구가 없도록, 절대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자,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있는데요. 환자 찬성 입장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삶의 질.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답게 죽고 싶다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뭐 산소호흡기 끼고 또 뭐 여러 가지 연명 의료 기기를 통해서 사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아들아, 딸아,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족들이 부모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쟁점 혹은 법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락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공리주의는 이제 효율성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의 이익, 뭐 이런 것에 이제 맞으면 그것을 선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도 보면 심리적이나 특히 경제적 부담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줄여갖고 안락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비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이제 반대하는 입장. 자, 대부분 이제 종교 집단에서는 대부분 반대합니다. 자, 유교나 도가, 자연법 혹은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경우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의사 입장.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안락사의 종류 이제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범주화를 합니다. 환자 동의 여부, 즉 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직접 이렇게 동의했느냐, 혹은 비자발적 안락사.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환자의 가족에 의해서 하는 것, 동의를 구하는 것, 그걸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에서 뭐 약물을 투여한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죠. 알고 보면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뭐 연명 의료 기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뭐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것을 이제 떼버리는 거죠. 그런 게 대부분은 이제 소극적 안락사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뇌사와 좀 비슷한 게 이제 식물인간이 있어요. 이제 개념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사는 이제 뇌가 죽은 거죠. 보통 지금까지 우리 죽었다라고 하면 뭐가 죽은 거냐면 심장이 안 뛰어요.
다음에 폐, 호흡을 안 해. 예, 폐가 이렇게 죽으면 죽었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제 의료 기술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뇌사, 아직 심장이나 폐는 뛰고 있는데 뇌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되뇌, 소뇌, 뇌간의 기능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 이제 뇌사자입니다. 이런 뇌사자들은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며칠 뒤에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음 식물인간은 뇌가 다 죽은 게 아니고 대뇌는 사라져도 이제 생명 유지, 호흡에 필요한 뭐 소뇌나 뇌간의 기능이 일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드라마에 아주 많이 나오죠. 뭐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뇌사를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뇌사 판정을 받으면 기간이 있어요. 딱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이 기간이 있거든요. 며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2, 3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제 뇌사를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이 가능해요.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장기 이식 그 대기줄이 되게 많습니다. 전국에 병원에 많은데 이런 뇌사자들의 장기들을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뇌사자인 사람들한테 뇌사를 인정하면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급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떤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래 뇌가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 기관이 이제 스톱이 되면 가까운 시기에 아까 얘기했죠. 요 시기에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뇌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죽음으로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래도 살 건데 살고 있는데 뭐 연명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죽이냐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고요. 다음에 생명에 이제 뭔가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데 죽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생명의 그런 존엄성을 이제 경시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의사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겠지만 잘못 판정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총 4가지 생명, 출생, 삶, 죽음과 관련된 4가지 쟁점. 자, 낙태, 다음에 자살, 안락사, 뇌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